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혼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파월이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뭐야? 정말 신경질 나 죽겠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볼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조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조정이 누구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싸게 매수해서 단기에 수익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그냥 또 도망가 가지고 패배자가 되는 그러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캔들,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좀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이라는 것, 즉 일단 시장을 볼 때는 우리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으로 봐야 돼요. 거래량은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몇십억 주 거래되면 그건 거래량으로서 다른 거하고 착시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진짜 시장을 볼 때는 거래 대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이게 2년 반 정도의 이 시장 흐름에 있어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이제 절절절절 늘어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엄청나게 상승했던 이 당시 이전에 보면 제가 선을 하나 걷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래 대금이 16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 거래 대금은 지금 7조, 8조죠. 한 5조 늘어나야 돼. 기본 베이스는 12, 13조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얘가 이제 방향을 잡고 좀 핫하게 올라갈 거야 라고 한다면 16조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팡 쏘기 전에 16조 나오고 살짝 졸고 16조 나오고 또 졸고 16조 넘어가는 자리에서 여기서 어때요? 거래 확 실어버리죠. 자,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고가 자리, 신고가가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렇게 실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땡, 안 돼요. 신고가 자리에서는 반드시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평소 거래보다 적거나 살짝 위거나 그런 리듬으로 가야 그 신고가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도 못한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실려버린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끝물이다. 끝물. 이러한 얘기를 조금 2년 전에 해주지. 그죠? 2년 전에만 해줬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지 않을 텐데. 난 해줬어요. 분명히. 삼성전자 몇 년 동안 저 9만 원 못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나 욕은 먹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는 현실을 직시해 준 거죠. 주식은 정말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거기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모두가 다 삼성전자 더 간다고 할 때 최태규는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나와가지고는 못 간다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항상 얘가 신고가 가니 안 가니 이거는 뭘 보고 판단한다? 일단 평균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일단 2배, 3배 넘게 나와버리면 의심해야 돼요. 특히 대형주는 저 정도. 그 다음에 조그만 종목들은 5배, 10배 더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메모하세요. 신고가는 평소 거래량 그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에서 고가 나오고 음봉 나오고 고가 나오고 얘는 이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걔가 끝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실어버린다. 거래량, 거래대금을. 그러면 끝물이에요. 특히 이 당시에는 우리 큰 형님들이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거의 1년 동안을 시장이
깨지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다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주가에서 빼먹을 때는 어떻게 빼먹냐면요.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릴 수 없으니까 차익을 해야 돼. 그럼 차익할 때 아유 귀찮아. 그냥 빼버리자.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빼는 애가 있고 얘처럼 횡보하는 애가 있어. 이건 땡큐지. 땡큐. 결국 이렇게 횡보가 길어져 가지고 모멘텀이 있어. 그러면 확 쏴줄 텐데 아니야. 그러면 이 라인 깨고 그냥 추풍낙엽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횡보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머 싸게 또 매집할 시점이네 라고 계속 들어가고 외국인 기관은 땡큐 땡큐 하면서 고점에 계속 자기 물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인만 고점에서 다 사고 우리 큰형님들은 다 빠져나갔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점에서 그 거래량, 거래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그럼 지금 바닥 아니에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지요. 자, 결국은 또 고점에서 그러한 시그널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점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요? 중간중간 이제는 중간 이런 이 자리 뭐가 나와요? 투매. 일정 부분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 얘가 진짜 바닥이야 라고 하면 일단 뭐 거래대금 없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용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의욕이 없거든. 의욕이 없으니까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진짜 진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올리는 대량 거래가 16조짜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돼. 간헐적으로. 예, 올리는 16조가 나오든 떨어뜨리는 16조가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돼. 그래 이런 큰 동반된 거래 대금이 나와야 마지막 손절선 물량이 나오면서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빠질 거 없고 위로만 보일 거야 라고 하니까 올렸다 뺐다 하면서 바닥 만들고 올리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오늘도 거래대금 8조야. 그럼 이거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 바닥을 알기 위해서는 16조 이상은 나와야겠구나. 요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아주 짧게 세밀하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 요 날이었죠. 미중시 급등하고 파월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도 갭 떠놓고 제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종목이고 뭐고 일단 갭 떴을 때 종목은 2% 이상 못 올리고 시초가 깨면 얘는 매도 자리다. 이런 표현 많이 했죠. 얘 이날 어땠어요? 2501 고점 만들어 놓고 0.01도 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한다? 아따, 단기 고점 나왔네. 이게 나왔는데 여기다 대놓고 시장 왜 안 가요? 당연히 안 가게끔 캔들 나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왜 나온다고 봐요. 자, 지금 음봉 3개 떼어렸죠? 어찌 보면 이것도 단기 고점 자리에서 음봉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반등 나와도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일단 CPI 발표하는 그때까지는 시장은 바보 지수를 할 거야. 방향이 없어. 대형주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가죠. 왜? 이 시장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조금 오랫동안 경험하고 누적되면 알게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근시한 쪽으로만 봐서 이 좋은 뉴스 나왔는데 왜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첫날 캔들이 못 가. 사인 나왔고 오늘까지 음봉 3개 때렸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양봉 나와도 어떻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2400에 대한 테스트를 할 텐데 2400 깨도 밑에 60일 이평선까지는 일단 열려 있고요. 제가 좀 그런 말 했죠. 2300까지도 열어가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예요. 일목균형표에 우리 후행 스팬을 보면
얘가 올라가가지고 이 보라색이 후행 스팬이에요. 이 주가를 딱 캔들을 건드려 버리고 내려가게 되면 이 자리가 앞으로 26개 자리 이 자리예요. 치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의 자리는 어때요? 여기 있어. 주가 여기 있어. 한 5, 이번 주에 얘가 여기를 치고 내려가게 되면 조금은 CPI 발표하고 걔가 아주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올라가는데 좀 버거울 수 있다. 대신 얘가 이 가격 캔들 여기에서 맞고 가격이 캔들이 저항을 하네. 따당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가격표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다시 우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모를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맞기도 맞아요. 네, 맞기도 맞아. 일단 음봉 3개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양봉 나와도 더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좀 일정 부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 일단은 15일까지는 이거는 절대 못 치고 간다. 오히려 이 아래쪽으로 조금 열려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많이들 거래량 얘기하고 캔들 얘기해. 저 같은 경우도 이 캔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걔 하나로 인해서 다음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캔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봐봐요. 그러면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 그때는 저런 케이스로 움직였어. 그러면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파월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시장이 오르다가 말까? 왜 시장은 파월의 얘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파월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12월 달 다음 주에 있는 금리 인상 내 속도 조절할게. 0.5% 콜 했어요. 그러니까 0.5% 금리를 안 하고 0.75, 0.25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더 엉클어져요. 왜? 대장이 한번 이야기하면 그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왜 더 내렸지?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 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땐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시장은 가니까. 두 번째, 과잉 긴축, 과잉에서 긴축하는 이 부분은 나도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CPI라든가 코어 CPI를 봤을 때 얘네들 정점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아직은 높은 수준이다 이거죠. 솔직히 지금의 CPI, 코어 CPI 얘를 잡기 위해서는 0.75 지금부터 2번 더하면 확 내려갑니다. 근데 워낙 여기저기서 아웅아웅 되면서 힘들어 죽겠어 이러니까 연준이 지금 살짝 그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고는 있어요. 맞춰주고는 있지만 과연 그들이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로 계속 바뀌었을 땐 시장에는 내가 봤을 때 더 큰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여기에 연준이 굴복해갖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정리하고 동결을 시켜버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더 큰 하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연초에 보였던 원자재들의 이 급등 사이클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또 몇몇 저 역시 저를 포함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왜? 지금 시장에는 뭔가를 매수하고 싶은 자금들이 싸고 넘쳐요. 이상하게 내 주머니에는 돈은 없는데 여튼 시장에는 돈이 차고 넘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빠지면은 막 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한번 죽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연준이 지금 하는 이 스탠스를 봤을 때 지금 실업률 어때요? 또 3.75 됐어.
실업률이 3.75라는 건 완전 고용 상태, 완전 고용. 거기에다가 임금의 상승 추세도 잘 꺾이지가 않는데요. 그럼 개인들의 소비가 왕성하다라는 거죠. 개인들의 소비가 왕성해. 뉴스에 보니까 기업들 안 좋다고 하는데 감원한다는데 네, 몇몇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는 견조하다. 이렇게 견조한 상황 속에서 살살살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끝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엉간해서 잘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뭐라고 해야지? 엄살을 부려. 네, 엄살을 부리다 보니까 이 연준도 일단 정치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폴 버커 그 사람은 그냥 다 무시하고 금리 올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암살당할 상황에도 처하고 막 그랬지만 그때 물가 잡았어요. 지금의 물가도 우리는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는 미국이 안 꺾여버리면 그들은 금리 인상 스탠스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려요. 결국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CPI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 그 CPI가 원하는 대로 2%까지 길게 요원하다고 하면은 이 고금리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주식시장을 더욱더 옥죄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순간이 향후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어찌 보면 단물 빼먹는 거예요. 연준이 이렇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해 주식시장 올라가야지. 올라가다가 CPI가 조금만 이상하면 또 한번 푹 떨어지고. 근데 금리는 계속 하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군가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향후 한 번 더 풍 떨어질 수 있는 큰 항복의 거래 대금이 나온다라는 데 제가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이 아니야.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주식시장에서의 매매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6개월, 1년 후에 그 하락에 대해서 걱정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조금 더 다시 요약을 하면 13일 날 CPI 발표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얘로 인해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니 아니면은 질질질질 거릴 거니 두 가지 케이스 솔직히 다 공존해요. CPI가 7.5 이번 달이 전달이 7.7이었잖아요. 이 정도에서 CPI가 발표되면은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도 조금 내려갔어. 그러면서 졸졸 올릴 것인지 아니면 역시 물가 잘 안 잡히네 하면서 한번 충격을 주면서 하락시킬지 그거는 주가가 하락하면 그쪽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석하고 결국 주식시장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스토리를 짜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에 맞춰 스토리를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CPI가 나오면 애매하다. 반반. 근데 7.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튼 14일 날 있는 FOMC 회의는 오케이. 그냥 0.75% 금리 인상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결국 지금 시장에서 매수해야 될 건 세스 있죠? 2023 세스 1월 5일부터 1월 8일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0일 날이에요. 10일 날 뭐가 있죠? 인텔이 서버용 DDR5 사파이어 레피즈 얘가 출시됩니다. 그 관련된 애들도 그 전에 조금 움직일지 지금 요새 좀 퍼졌어요. 그래서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1월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있죠? 컨퍼런스. 요거 관련돼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의약품 쪽 수급 안 좋았는데 몇몇 종목군들은 또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한번 오늘 시장 업종별로 한번 보면 거래소 오늘 세게 올라간 거는 섬유의복 4.4%대 그 다음에
의료 정밀이 2%대, 운수 창고가 1.8, 그 외 나머지들은 뭐 0.2%. 결국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락 업종 봤더니 비금속 광물, 의약품, 운수 장비, 전기 정자, 어찌 보면 우리 대형주 섹터에 있는 애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의약품,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생각보다 좀 세게 내려갔습니다.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면, 자, 우리 거래소 한번 볼게요. 우리 거래소 한번 보면 삼성전자 장중에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 마감은 마이너스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마감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 요즘 세게 오늘 좀 2차 전지들이 코스닥도 보면은 2차 전지 상위에 있는 애들이 지수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다른 애들은 선방을 했는데. 자, 그다음에 삼바 마이너스 4%.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요새 제일 바보예요. 그다음에 LG 화학, 삼성 SDI.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이 조금 주도를 한 하루였다라고 보이고, 결국 얘네가 오늘 주도했으니까 내일도 또 주도할까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돌고 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닥 보면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비엠인데 마이너스 2.9%, LNF 3위인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6위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 10위 첨보가 마이너스 2%. 근데 그 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2.6, 그 다음에 HLB 1.2%, 펄어비스 2%대. 뭐 이런 식으로 알테오전 이런 애들이 오늘 8%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 아주 돌고 돈다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제가 제일 강조해 주는 게 뭐냐면 돌잖아요. 자꾸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대형주는 중순 이후에 거기서 한번 일정 부분 움직이는 걸 보고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는 하세요. 그러나 신규 매수는 오히려 뭐 주말이나 다음 주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그쪽에서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나니까. 지금은 개별 장세예요. 개별주니까 무조건 나빠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죠. 뭐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풍력, 신재생이든 뭐 방산이든 뭔가 테마가 있죠. 그 테마들이 시차를 두고 자꾸 뉴스화해. 뉴스화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한 번씩 뜬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헐적으로 뜨는 그 타이밍을 보고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순서가 와요. 내 순서. 아유, 자꾸 기다리는데 안 와. 아유, 확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걔는 떨어지고 내가 바꿨던 놈이 이제 막 올라가네. 승질나죠. 중심 잡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야. 그럼 품고 가세요. 그러면 남들보다 괜히 능력도 안 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증권사만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수수료 떼니까. 그죠?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에 좋은 종목이고 분명히 시장의 테마인데 지금 살짝 눌림이 와. 그러면 한 두세 번 분할 매수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돈 벌어요. 아셨죠? 제가 월요일이면 항상 뭘 하죠? 공개 방송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진짜 중요한 것은요. 뭐가 진짜 중요할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잠시 후 6시에 우리 공개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토마토